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5월달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연휴 동안 뭐 비 오고 이래가지고, 연휴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제 그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마무리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최종 6월 5일날 디폴트를 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합의안이 서로 잠정 합의가 돼서 이제 국회, 우리나라 따르면 국회죠. 의회를 통과를 해야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상한 그 협상 발표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미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이 크게 지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26,000불 대도 무너졌다가 거의 28,000불 대를 이상을 상승하는 그런 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시황은 아마 이제 어제 처음에 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 뉴욕장, 그 런던장 이렇게 쭉 가보면 알 것 같고, 오늘 저녁은 아마 그 유로하고, 미국장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가지고 아마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부터 이 사진 이상하게 올라오는데 이 광고 사진이 이렇게 좀 민망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운 방법이 없어요. 지울 데가 없네요. 자, 국제 시세 골드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943불 46센트, 1g당 62불 48센트, 1kg당 62,483불 64센트가 지금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에 35만 3천원, 팔 때는 30만 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4만 2천원, 9,420만원, 9,420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23불 15센트가 지금 오늘 아침에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됐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40원, 팔 때가 3,2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9만 7천원, 119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 요즘에는 3일장 차트가 완전히 지금 하루 늦게 나타나오기 때문에 3일장을 뭐 분석하기는 그렇고, 지금 실시간 차트를 봐보면, 뭐 지금 이 4시간 봉인데, 골드는 거의 박스권이죠. 예, 박스권에서 보합장에 우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는 이번에 또 소폭 상승을 했다가, 다시 우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23불 15센트 수준에서 지금 거의 8시간 가까이가 지금 우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 상한 협상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6월달 FOMC 회의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4% 가까이가 동결로 이렇게 봤는데, 어제 이제 PC 근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근원물가 지수가 예상이 4.6%인데 4.7%가 나왔어요. 그 예상 상회했습니다. 3월 달에 근원 물가 지수도 4.2%인데 4.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지금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 꺾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흐름이다. 그래서, 6월달 금리 동결이 74%, 여론이 74%인데, 어제 그런 물가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여론을 체크해 보니까 거의 41%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상도 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국 부채 한도 상환 협상 때문에 이제 뱅크런에 관련된, 은행에 관련된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죠. 예. 국가가 부도나는데 뭐 은행 그 몇 개 부도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 부채 한도 상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역시 그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6월 1일 날 디폴트가 전체적으로 6월 5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 제목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은 6월 5일날 디폴트를 면하게 됐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이 협상안이 법안이 처리가 돼야, 법안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서명을 해야 법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결론은 합의는 됐다. 이제 양쪽 공화 민주 지역의 또 강력 좀 뭐랄까 강경파들은 좀 반대하는 또 부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뭐 합의를 했고 대다수는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채 상환 협상이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증시도 올랐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부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 증시 어제 상승했습니다. 이 뭐 부채 한도 협상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리 되면 달러 인덱스 좀 빠져야 되는데 이제 법안 통과되면 빠지겠죠. 104.11 104.08이 뭐 아침부터 좀 출렁거립니다만은 104포인트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 국채 수익률도 3.768, 주말에 3.816인데 소폭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768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골드 실버는 압박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원 환율이 지금 1320원, 주말에 1331원이었죠. 11원이 떨어졌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000불도 무너졌어요. 26,000불 무너졌다. 25,90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28,400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4시간 봉인데 어제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어제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오늘 저녁에 조정을 받아서 새벽 시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27,800불대를 지금 올라왔다.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27,000불대를. 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 상환 협상을 민주당 공화당하고 협상을 볼 때에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암호화폐 채굴의 수익을 30%를 세금을 물리자 이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줄이는 것 외에 공화당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채굴하는 이 정책을 안 쓰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예. 유일하게 크게 반등하는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었다. 이번에 협상에서. 물론 증시도 상승을 했지만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도 아주 이 부분을 치적이다. 우리가 협상을 끌어낸 중요 포인트였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 시장이 엄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채 상한 협상 최종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팬데믹 왔을 때 미국의 그 예산 잡아놨던 거 집행 안 된 거 일부분도 다시 환원시키는 걸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5일 날 미국의 디폴트는 면하게 됐다. 물론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이 있어야 되지만 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거의 오늘 내일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뭐 틱톡 하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탄생한 거죠. 이 틱톡이 미국에서 틱톡 매도 앱이 미국 중국에서 지금 뭐 한 이 앱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중국의 이런 부분은 엄청 견제를 많이 하죠. 지금 현재 거기에 뭐 보안 프로그램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이 정치권에서는 중국 이 앱에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을 했네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재선거를 했죠. 재선거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에 20년을 채울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리라화가 폭락을 했다. 예. 뭐 국제 무대에서는 이번에는 이 에르도안이 재선을 뭐 지금 이제 뭐 어중간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죠. 러시아하고도 발을 담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유럽 쪽에 또 발을 담그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에르도안이 재선을 했는데 리라화 폭락이라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자체 정신은 폭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비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또 실리 외교를 잘 펼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한국도 뭐 그렇게 못하는 법이 없죠. 예. 우리 외교전에서는 최우선 국익 우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신 이제 서민들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런 이제 상황들이라 뭐 튀르키예는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 위기를 넘긴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뭐 5%, 4%, 3% 잡으려고 난리인데 거기에는 뭐 지금 물가가 거의 더블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오른 게.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유동성 시장을 계속 불려가니까 물가는 올라갈 수 없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라화가 폭락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AI 열풍에 GPU가 모자란다. GPU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제죠. 저번 주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엔비디아이가 지금 시총 그 애플에 막먹게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 일종의 연산 장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또 책을 보관을 하는데 그 책을 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보면 진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열장이 이 그래픽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 진열장에 책을 꼽고 빼오고 뭐 어느 위치에
그 책이 있고 뭐 이런 어떤 내용, 그게 그래픽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가 약하면 컴퓨터 속도가 안 나옵니다. 예. 그걸 빨리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명령을 하면 자료를 찾아가 그 내용을 뽑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약하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는 것도 그 그래픽 카드, 물론 CPU라는 게 중앙 처리 장치가 있지만 거기에 큰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부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고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앙센터, 소위 해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장비들입니다. 그것을 거의 이 엔비디아에서 많이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가 오면서 그 데이터 센터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용량을 키우고 확보하는데 내년까지 그게 제품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제품이 지금 이제 제2의 삼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가 있다 그랬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 기업에서 몇 조를 투자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에 가지고 있는 최신 그래픽 카드보다 속도는 두세 배나 빠르고 전기는 거의 절반에 잡아먹는 그러한 그래픽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 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로 가라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용산에 있죠. 그 전체적인 집행을 하는 공무원도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요 데이터를 보고를 하려면은 용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리 가는 그 물리적 거리가 있죠. 비용 들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래픽 카드라는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기적인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뽑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이 지금 그래픽 카드 설계가 어찌 됐냐면은 CPU 장치 안에 그래픽 카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종시에 뭐 이렇게 표현합디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건물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 이번에 개발한 제품이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전기도 절반으로 사용하고, 아까도 말 데이터도 처리하는 속도가 두세 배 빠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난 투자사로부터 지금 투자가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2의 삼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요런 이제 내용이 지금 나왔다 이런. 우리도 그날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도 깃밥 만지면서 기다려보자. 그러면 엄청난 외환을 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윤택해지는 얘기겠죠. 직접 내 주머니에 안 오지만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온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AI 열풍 때문에 지금 그래픽 카드가 똥이 났다. 이러니. 그래서 경쟁이 내년까지 부족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에 그 세금 물린다 그랬죠.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그 중요한 부품이 아까 그래픽 카드입니다. 연산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게 나왔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 빨리 제품이 돼서 전세를 한번 휩쓸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6월달 이제 그 뭐 내일 모레면 6월달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쨌든 6월달 FOMC 회의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 이유도 아까 PC 물가지수 발표가 2달 동안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6월달에 금리 동결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내용. 만약에 금리 인상되면 또 자산시장은 또 한번 충격파를 받겠죠. 오히려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동결 안 하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다, 1.5%도 인상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자산시장은 머리 아파진다, 따끈따끈해진다,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죠? 예, 이 목이 요즘에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요즘에 그 좋아요, 구독 많이 안 누르시는데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 좀 해주시고, 골드 실버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 지금 난립니다. 왜 난리냐? 지금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되고 아차하는 순간 이번 주에 지금 노동시장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물가지수는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6월달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금요일날 발표되는 노동시장 동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6월달 FOMC 회의 자료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오후 6월달 초반부에 지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 자, 어쨌든 큰 산을 넘었습니다. 부채 상환 협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시장은 FOMC 회의, 그 다음에 5월달 이제 오늘 내일이 5월 말일이죠. 5월달 CPI 지수 이런 발표되는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조금 말씀드리려 또 너무 시간을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지금 골드 실버 시장은 약간 바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어쨌든 실버는 23불 10센트대를 잘 지켜야 반등에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4시간 봉이 거의 하루 보합장 흘러가고 있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다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세는 조금 주춤하지 않느냐. 하락을 꺾이는 부분은 이젠 부채 상환 협상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5월 30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예, 날씨가 연작 3일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 상쾌하지는 못하지만 화요일을 출발하는 한 주 우리가 멋지게 또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